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나마스테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논쟁거리인 과연 오늘 밤 FOMC에서, 그러니까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부터가 되겠죠. 아무튼 이때 25bp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50bp 인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제 나름 꽤 많은 힌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 분들은 야, 어제 시장 움직임이라고 해봐야 그냥 경계심리만 잔뜩 퍼지면서 보합으로 재미없게 끝났는데 뭐 힌트랍시고 나온 게 있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또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어제 증시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 25bp를 인하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50bp를 인하할 확률이 더 높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오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장 분석과 매수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이 주목했던 경제 지표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었는데요. 두 지표 모두 적당히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현재 경기가 여전히 튼튼하다는 게 또다시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인지 해당 지표 발표 후에 채권 시장의 금리가 살짝 상승했고요.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띄었습니다. 특히 엔화 대비로도 강세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이번 FOMC에서 50bp보다는 25bp 인하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나온 지표라던가 이벤트들이 전부 다 50bp 인하보다는 25bp 인하에 힘을 더 실어주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심리지수도 전월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왔고요. 또 기업 재고도 늘었습니다. 기업 재고가 늘어난 게 좋은 건가? 물건이 많이 안 팔려서 재고 쌓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부분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요.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단정지어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양면성이 있는 지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해석하자면 기업 재고가 늘었다는 건 곧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지금보다도 더 활발해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재고량을 좀 늘려놓자. 그때 가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니까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안 좋게 보자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제품들이 안 팔려서 재고량이 쌓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자의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건 좋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당장 어제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나온 것도 그렇고 또 그동안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들을 봐도 그렇고 미국인들의 소비는 여전히 강력하고요.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괜찮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보고서 같은 거를 봐도 추후에는 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답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 재고가 높게 나온 부분 역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한 재고 쌓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50bp 인하보다는 25bp 인하에 힘을 좀 더 실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뽑자면 새벽 2시에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국채 입찰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결국엔 내일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이 다 너무 좋은데 이러면 또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심리가 퍼진 부분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보면 꽤 많은 정황들이 이번 FOMC에서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페드워치는 여전히 50bp 인하 확률을 더 높게 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는 페드워치도 25bp로 더 기울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드는 생각이 정말 시장이 진심으로 50bp 인하를 원하고 있구나. 이게 이 정도로까지 계속 50bp 인하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게 다소 이해는 안 됐는데 뭐 아무튼 페드워치가 계속해서 50bp 인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건 50bp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죠. 왜냐면 그동안 FOMC 진행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페드워치에서 예상한 대로 흘러갔거든요. 이제 오늘 장이 진행되면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페드워치는 여전히 50bp 인하를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셀 지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러셀이 나스닥보다도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 사실 뭐 빅테크 같이 돈 잘 버는 기업들 입장에서야 50bp나 25bp나 그게 그렇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 중소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입장에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FOMC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그냥 경기 자체가 좋아 보이니까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 이 부분도 물론 러셀 입장에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경기가 좋냐 안 좋냐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금리 인하는 뭐가 됐든 하긴 할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 심리로 러셀로 수급이 좀 몰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JB 너의 생각은 뭐냐? 저는 오늘 밤에 25bp만 인하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이외에도 제가 월요일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FOMC 이틀 뒤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종잡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50bp를 인하해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를 부각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연준의 행보를 보면 경기가 괜찮은 상태에선 웬만하면 보험성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시행하진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 10번의 금리 인하를 살펴보면 단 3번만 선제적 금리 인하를 실시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준의 이런 보수적인 특성을 봤을 때
때 이번에 한 번에 50bp로 확 내려버리기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만약 제 예상대로 25bp 인하가 확정된다면 주가의 방향성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25bp만 내린다고 발표를 하면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 하락폭이 막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경기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장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